여야의 시각에서 전국 현안 살펴보는 코너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래도 역시 1당, 2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두 당은 공천관리위원회들 출범시키고 신규 영입 인사들 뭐 속속 발표하고 진도가 착착 나가요. 네. 그죠? 새로운 보수당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당 뼈대 갖추는 일을 글쎄, 하느라고 말이에요. 정신이 없습니다. 네. 우선 지금 1, 2당의 그 공관위원 구성과 뭐 신규 영입 뭐 등등 좀 평가해 보신다면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전 의원? 우선 자유한국당은 김형호 위원장을 잘 영입했고요. 예. 워낙 노련하게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공관위원회 김세현 의원을 포함시킨 것도 불출마 선언한 3선에 네, 뿐만 아니라 그 황교안 대표를 향하여 날선 비판을 그렇죠. 한 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분을 여의도 연구원장에서 사실상 조금 무리해서 내보내면서 비판이 일었는데 그러면서 비교가 됐었잖아요. 금태섭 의원을 총선 기획단에 나온 이해찬 대표와.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만회했다고 봐야죠. 네. 그 부분은 만회했고. 네. 그리고 이제 공천 룰을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늦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경우는 1년 전에 공천 룰을 확정하고 당원 투표까지 거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50% 물갈이를 잡음 없이 해낸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고 예. 그리고 2040을 30%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75명 내지 76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공약하는 걸 보고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면 여성 30% 공천은 안 하나. 그건 기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혁신적인 공천이 되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되게 용감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용감하신 면도 있어 보여요. 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일단은 오늘은 잘한다고 봐야죠. 한국당. 예. 진수희 전 의원. 저는 우선 1당은 집권당답게 일찌감치 예. 차곡차곡 안정되게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 있을 공천이 잡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이제 프리미엄은 뭐냐면 혹시 공천 때문에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식으로 그 반발을 흡수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리를 준다든지. 네. 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문제는 늘 야당이죠. 야당은 늘 시끄러운데. 근데 저 역시 그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 되고 한 11개월 정도 됐는데 그 11개월 동안 하신 일 중에 가장 잘한 그 일이 김형호 의장을 공관위원장을 모신 것 그리고 김형호 의장을 통해서 지금 오늘 구성된 공관위원들 면면을 보고 거의 정권을 주는 것 같죠? 네. 정권을 안 받으면 아마 김 의장님이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 의장님 자체가 무슨 다른 정치적인 사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그 공천 결과에 반발하고 싶어도 반발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 토대는 지금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양당이 속속 발표하는 신규 영입 인사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민주당은 의미 있게 쭉 하고 있죠. 1호가 최혜영 교수 장애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2호는 원종권 27살의 청년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잘 자란 청년이 오늘은 비례대표 안 한다 나는 지역구 출마하겠다고까지 발표한 걸 보면 이렇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게 오늘 문석균 씨가 문희상 의장 아들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중요한 건 매끄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혹시 설 이후까지도 그 문희상 의장 아들 논란이 계속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을 한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문희상 의장 아들은 굉장히 강하게 출마 의사를 계속 표시해 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저기 차단했죠. 선당 후사하겠다라고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런 관리는 민주당이 잘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처음에 박찬주 파문 이후로 한동안 인재영입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것은 어떤 분은 자유한국당 정체성에도 맞는 분. 또 오늘은 이미지 트레이너인가?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 아까 일부 시간에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런 분도 참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양당이 틀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입인사나 영입에 대한 평가는 지금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4년 후에 평가하는 게 맞다. 지금 영입인사 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갖고 평가하기에는 우리가 쭉 그동안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한국당 쪽 최근 영입인사 중에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그 케이스가 좀 있는데 예컨대 이제 김병민 그 전 소초구 기초의원 하셨던 분 TV에 이제 시사 평론도 하시고 사실은 한국당 소속이었다가 이제 방송 활동 때문에 이제 이거를 잠시 나왔던 케이스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신규 영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굳이 영입이라고 포장할 것까지 있었을까? 물론 이제 청년 30대 후반 뭐 이제 그런 거가 있었긴 했지만 그게 조금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네. 오늘 그 이미지 트레이너 영입한 부분은 우리 최 의원은 좋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분을 이렇게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분을 활용할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 만약에 이제 비례의원이나 무슨 출마나 이런 거를 연결시킨다면 그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미지 트레이너면 진짜 당내 앞으로의 실무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인사로 이제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그거는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을 어쨌든 전반적으로 초반부에는 자유한국당이 좀 더불어민주당한테 밀리는 모양새였는데 나름대로 자유한국당도 이제 모양새를 좀 갖추고 비슷비슷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두 분 다 그런 평가를 좀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그나저나 이 세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 통합 논의는 잘 됩니까? 원래 통합 논의라는 게 뭐 매끄럽게 잘 가기는 힘든 거 아니에요. 딴살림 차렸던 두 집이 합해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잡음은 있게 마련이고 저는 통합 과정이 앞으로도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도 이런저런 우여곡절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하다고 예상을 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통합 과정이라는 게 그냥 순조롭고 아무 일 없이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이렇게 간다면 뭐 통합 효과도 별로 안 클 거고요. 안 될 뻔 하면서 가는 게 그게 어찌 보면 통합 그 방향이 잘못되는 걸 자꾸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이런 그 산고 진통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과정은 겪으면서 가는 게 나중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오히려 미리 예방하고 가는 거다. 오히려 이런 거는 합니다. 상대당에서 더 정확히 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최민희 전 의원 두 당 통합 될까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유승민 의원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보수당이 다른 길을 갈 수는 있지만 최소한 후보연대라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무서운 건 황교안 대표가 기득권을 다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유승민 대표에게 정권을 주는 방식의 통합이 되면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민주당이.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가 보수에 대한 나름의 이 콘텐츠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콘텐츠를 채우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긴장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버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민주당 입장에선. 그런 말은 속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상층부 통합은 아래로부터의 통합이 있거든요. 이렇게 떠받쳐 올라오는 그런 통합의 경우와는 달리 상층부 통합이 감동을 주려면 가진 자가 대폭 양보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2011년 말에 손학규 대표는 혁신과 통합과 민주당이 통합할 때 진짜 다 내려놓으셨어요. 모든 지분까지 당대표가. 그래서 통합이 되게 그 언론이 보통 통합에 대해서 박하잖아요. 그런데 지분 없는 통합. 그래서 되게 그게 아름다운 통합으로. 그래서 통합한 이후에 지지율이
18%였던 민주당이 40%까지 치고 올라갔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잠시 그랬지만. 예.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단을 해야죠. 유승민 대표랑 손을 꼭 잡을 건지 아니면 우리공화당 손을 잡을 건지. 저는 양쪽을 다 잡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공화당과 끊어야죠. 네, 네. 예,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이 하고 계속 있는 세력과는 손을 끊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결단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죠. 근데 지금까지 그 진행된 걸로 봐서는 일단 최민희 전 의원이 말한 것처럼 새보수당 쪽하고 먼저 하는 걸로 우리공화당은 뒷전인 걸로 되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공화당 쪽에서 지금 밖에 만들어진 협통위라는 데 참여 초청은 했는데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논의 테이블에 앉지조차 않았죠? 예. 그런 거고요. 아까 이제 한국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조짐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선거 앞두고 공천권이 가장 큰 기득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황교안 대표가 물론 이건 조금 두고 봐야 알겠지만 공천권 전권을 김영호 의장한테 줬다. 그리고 그대로만 이행이 된다면 이건 엄청난 기득권을 사실은 내려놓은 거라고 보고요. 거기다 더 자기 희생을 하라는 게 불출마일 수도 있지만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알려진 인사들이 어디엔가 어려운 지역에 나가는 게 또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자기 희생일 수가 있는 거고. 험지 출마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꼭 출마 안 하는 게 희생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래서 아까 제일 잘한 결심이다. 의장 모신 거. 알겠어요. 뭐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게 제가 역대 어느 정당도 공천관리위원장을 모시면서 정권을 주겠다고 안 한 정당이 없고 네. 공천관리위원장은 나 사심 없다고 말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처음엔 다 저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공천장의 도장은 대표가 찍잖아요. 직인을 넘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저는 한편으로는 공관위원장이 당대표에게서 정권을 부여받는 게 맞나?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 협의하는 게 정답이죠. 그러면서 내부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최소화하고 것. 그런 이게 협상을 잘하는 게 맞지. 알겠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힘이 없어서 못한 그 부분 조금 과격한 용어로 말하면 차도살인을 위해서 모셔왔고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김종인 위원장 자체가 비례대표로 막 가시려고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게 안 통했지만 김영호 의장은 조금 다르지 않으실까 뭐 이렇게 약간 희망 섞인. 좋습니다. 시간 뭐 짧게 한 4분밖에 없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의 이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 대한 논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진수희 전 의원이 먼저. 저는 이거는 명백한 수사 방해고요. 또 혹시 했더니 역시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건 노골적인 검찰 장악 의도를 드러낸 인사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권이 얼마나 오만하면 이렇게 누가 봐도 뻔한 보복성 인사를 이렇게 눈 깜짝 안 하고 국민 여론 아랑곳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나.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 후보 시절에 하셨던 말씀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검찰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나 인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 저는 내로남불에 관한 한 조국 전 장관보다 우리 대통령이 더 심각한 수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까지 좀 듭니다. 최민희 전 의원. 우선 검찰개혁의 과정이 쉽지 않다. 그리고 검찰개혁이 어쨌든 공수처가 통과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직제 개편에 관해서는 이건 검찰도 해야 된다고 했던 거고 그 직제 개편이 되면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건 언론이 윤석열 사단 하더라고요. 사단이라는 그 용어를 표현을 쓰죠. 그거는 그만큼
그 사조직 같을 정도로 끈끈함이 있다는 건데 검찰 내에 그런 조직이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윤석열 총장을 뒷배경으로 해서 그런 상갓집에서 저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검사 동일체는 윤석열과의 동일체지 검찰 전체가 아닌가? 이런 의혹도 들거든요. 그래서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해야 되고 검찰 개혁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는 유재수 건이나 예. 그다음에 소위 그 울산 선거 개입 예. 의혹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 검사 팀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윤석열 총장이 그 위에 차장급만 바꿨죠.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최강욱 비서관을 저는 그 부분은 진짜 이해 안 가는 기소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네. 이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인턴 그죠 안 했는데 네. 했다고 뭐 했다 이런 거죠. 그렇게 덮어 씌운 거 인턴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걸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스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사 발표 30분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하면 되시잖아요. 그렇게 단계 넘어서. 네. 그렇게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검사가 뭐 저는 지금까지는 그 윤석열 총장 지시를 따라서 했다가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다면 뭐 그 바로 위 차장 없다고 윤석열 총장이 있는데 수사 안 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시시비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법무부 발표도 그렇고 지금 말씀도 그렇고 담당 그 실무 수사팀은 그대로 유임시키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장검사와 그 일선 근데 검사 그 다. 위에 이제 예. 차장검사 그 지휘 위, 라인 그렇죠. 교체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지휘 라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번에 최강욱 비서관 수사팀이 기소 의견을 계속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이 그걸 깔아뭉개고 결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윤 총장이 그 밑에 차장검사 정결로 하라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그거 또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저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직제 개편이 과연 검찰 개혁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각 차이가 있어요. 네. 그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런데 그건 어쨌든 법에 따라 그렇게 가는 것이니까요. 근데 저는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이게 터무니없다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생각하면 그게 윤석열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겁니까? 저는 오히려 모르죠. 누가 많은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방적으로 언론이나 다른 단위에서 무조건 윤석열 총장이 맞다.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보는 일부 언론이 있는 거고. 네.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강욱 비서관 건은 진짜 터무니없다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그거야말로 이제 뭐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논란 끝에 일단 기소는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검찰의 직제 개편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직제 개편은 반드시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과연 이랬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또한 두 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직제 개편에서 구멍이 생기는 부분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 거악 척결이나 부패 척결, 재벌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예. 또 반대로 이제 공수처가 또 그걸 메꿔주니까 괜찮다. 그쵸. 이런 시각도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최민희, 진수희 두 전 의원 수고하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